문제입니다. 알고리즘. 다항식 연산이죠,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기본 개념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개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개죠, 그렇죠? 선생님 네. 책을 그것도 주문을 하는 줬잖아요. 저 엄마 안 줬나요? 다항식을 전개한다고 하면 그 전개된 식은 항등식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정계수 추리법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개 기본 원리는 식을 이런 식으로 전개했을 때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주인공을 x를 삼아서 써주면 x 세제곱항이랑 그다음 x 제곱항이랑 x항이랑 상수항으로 표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거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x 제곱항은 x와 x 그리고 상수가 전개됐을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각 개수들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x항은 숫자 두 개와 그다음 문자 하나를 전개해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플러스 6, 그다음 마삼이랑 마이너스 써서 3으로 된 x항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은 상수항일 거니까 각각의 상수항끼리 전개되는 케이스가 딱 하나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써서 6이 나온다는 표현법을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가장 보편적인 전개 방식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하다 보니까 x-1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합창공식이라고 우리가 먼저 배웠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올려서 x-에다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전개해주면 뭐가 나오지? 세제곱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렇지?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그냥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개해봤더니 나왔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는 x-에다가 만약에 3차식 모든 개수가 1로 되어 있는 이 식을 전개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직접 해보면 일단 x를 전개할 거니까 차수가 하나씩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분배할 거니까 그 항의 개수가 똑같은 차수를 갖고 있는데 부호만 반대로 나오는 형태를 취한다고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이걸 우리가 동리형 계산하게 되면 최고차항과 마지막 상수항만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이런 표현법을 써서 우리가 하나만 더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4차식을 이렇게 각각의 개수가 1로 되어 있는 그치? 차수를 다 잡아서 곱하게 되면 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항이 나올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면 방금 했던 항에서 그치? 최고차항을 제외한 부분이 다 이렇게 반대로 나올 거고 상수항이 나오기 때문에 동리형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x5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다? 어떤 고차식인데 x-1에서 xn-1제곱 플러스 xn-2제곱 xn-3제곱 형태로 쭉 가다가 x의 제곱 x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n-1차식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x의 n제곱 마이너스 1 형태를 취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렇지? 우리가 전개 과정에서 이 형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형태를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정리될지에 대해서 참고해보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1번, 2번에 잡혀있을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좀 이따 풀도록 합시다. 괜찮죠? 기본적인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개된 식이다. 그건 그 문제가 항등식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것이고 어떤 문자를 주인공 삼냐에 따라서 그 문자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식을 정리하는 과정과 다음 특이한 인수 전개 과정도 체크해달라는 거죠. 그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뭐죠? 개수 구하는 거죠. 개수 구한다는 게 뭐야? 어차피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특정 수를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개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걸 보는 거죠, 그렇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fx라는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이 식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x 플러스 1의 n차식이다 써주면 얘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있겠죠. 그리고 x항부터 얘는 오름차순으로 쌤이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하게 되면 마지막에 a n차 x의 n차식으로 전개되겠지, 그렇지?
그치?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식과 이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인데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개수의 총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개수의 총합이라는 건 이 녀석들 상수항을 포함한 각각의 항의 개수들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이런 수들의 합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 뭐라 대답하죠? 항등식이니까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그렇지? x에다 1을 대입해야 우리가 원하는 개수의 총합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거듭 제곱해주는 이 식이 0이 되는 수와 1이 되는 수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체크해서 우리가 가져갔다는 거였어, 맞죠? 그래야 홀수 차수와 짝수 차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현법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개수의 총합도 알게 되고 만약에 상수항을 물어봤어. 상수항을 물어본다는 건 a 제로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똑같이 우변식이 어떤 x에 넣어봤을 때? x에 어떤 수 넣었을 때? 그렇지.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 될 거고 상수항만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책에 나와 있지만 상수항이랑 짝수 번째 개수의 총합과 홀수 번째 우리가 원하는 짝수 번째 개수의 합을 물어봤어. 여러분들 이걸 물어봤을 때 이렇게 쭉 다 더한 녀석에다가 특정항을 빼서 없앴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판단했던 게 뭐냐면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그렇지.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식의 개수가 첫 번째 항은 나올 거고 짝수 차항이 아니고 홀수 차항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a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가져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렇지? 그치? 그래서 짝수 번째는 우리가 방금 했던 모든 항의 개수를 다 더한 F1에다가 그치? 짝수 번째, 홀수 번째의 부호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 알겠지?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건 짝수 번째일 거니까 홀수 번째를 지우고 싶잖아요, 그치? 그럼 그 두 식을 더하면 되겠죠, 그쵸? 더하게 되면 제곱항도 두 번, 짝수 차항도 모두 두 번씩 더하게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2로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 그 약속을 했던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홀수 번째 개수의 총합을 물어봤다는 건 방금 과정에서 F1에서 F-1을 어떻게 하면 되죠? 빼면 되겠죠, 그렇죠? 빼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식의 짝수 홀수 번째 부호가 서로 같을 거니까 이번엔 홀수 번째가 지워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판단으로 공식화시켜서 풀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 같지,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 이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어떤 식을 전개했을 때 이 어떤 거듭 제곱으로 이루어진 식, 이 식이 지금은 x지만 x-1의 n제곱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식이 0이 되는 수, 1이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3번 문제가 쌤이 방금 했던 그 말이 될 텐데 3번 문제 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몇 제곱? 5제곱이죠. 그렇죠? 얘는 5차식인데 얘가 a 제로, 상수항이 아니야. x-1의 5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a1 x-1의 4제곱 이런 식의 판단으로 A5까지 나왔다는 거지, 그렇지? 이 식에서 내가 원하는 건 방금 내가 알고 있는 요 각각의 다항식, 주어진 식 앞에 있는 개수들의 총합을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입했냐? 거듭 제곱되는 식을 판단해서 야 얘를 5제곱, 얘를 4제곱 그다음 샀을 거니까 요 식이 1이 되는 수와 0이 되는 수와 마이너스 되는 수를 각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풀었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그 다항식의 개수들만 더할 거니까 이 주어진 식이 뭐가 되길 원하는 거야? 1이 되길 원하는 거지, 그렇지? 1의 4제곱, 1의 4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x-1이 1이 되는 x를 집어넣을 거니까 x에 몇을 대입한다? 그렇죠? 2를 대입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에서 4를 더한 2의 5제곱으로 주어진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겠죠,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전개 관련된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차근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못 주거든요. 15분 줄 테니까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다 풀었으면 뒤에 문제 풀 필요가 없어요. 괜찮죠?
좋네. 어땠나요? 다 좀 풀렸나요? 5번까지 문제 풀면서 좀 이해 안 된다 있을까요? 5번만 같이 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10의 4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이 있는데 이 녀석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 전개해주는 과정을 보고 개수의 합을 배웠기 때문에 얘를 지금 같은 유형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10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을 폈을 때 첫 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1의 X 여기 10 그 다음에 A2의 10의 제곱. 왜냐면 우리가 각자리 숫자일 거니까 10의 거듭제곱 형태를 취해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곱해진 수를 보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10의 4제곱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계속 만들어서 쭉 가져갔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10의 몇 제곱까지 가죠? 그렇죠. 12제곱까지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12 이렇게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문제를 바꿀 거니까 10을 x라 놓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 x라 놓고 문제를 풀어볼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 그치? 쓰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fx라는 식 자체가 x의 4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내가 원하는 상수항 그리고 a1 x항 a2 x제곱항 x 세제곱항 이렇게 전개해서 a12 x 12번째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판단한다면 여기에 이제 x가 10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취할 거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이 그 녀석들의 각 자리 숫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을까? 이해될까? 그래서 이렇게 써서 개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x에다 뭘 대입해? 1을 대입해서 문제를 끝내야지 x에다 1을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각 자리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판단된다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1을 넣어서 문제를 끝냈더니 1 넣어주면 4에 3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몇이죠? 64가 나오는데 답이 없죠, 그죠? 이게 틀렸다는 이유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 썼으면은 예를 들어서 썼더니 여기가 만약에 f에다가 이 x의 10제곱 주어진 식을 썼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식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첫 번째 식이 만약에 3이었어.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5 곱하기 10이었고 그 다음은 3 곱하기 10의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7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었고 이런 식으로 세팅돼서 마지막 자리 숫자가 8 x의 10의 12제곱이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다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의 각자의 숫자가 이게 다 더해지면 되는 거 맞았어, 그렇지? 맞잖아. 3, 5, 7, 8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야, 그렇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자리 숫자가 한 자리 숫자가 아니면, 만약에 여기 숫자가 10이었다는 거잖아. 이게 10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는 어차피 10이니까 쓰면 되는데 각 자리 숫자 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11을 더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 오류가 발생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지, 그렇지? 이데요? 각 자리 숫자가 한 자리 자연수라는 가정이 없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데요? 그래서 얘를 쓰지 말자.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는 게 첫 번째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그러면 이 10의 4제곱이라는 이유를 쓴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지금 10의 4제곱은 만단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전개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다음 항의 개수들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의 4제곱을 k라고 놓고 k 플러스 3의 세제곱을 전개해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괜찮을까? 그럼 어떻게 될까? k 세제곱에다가 뭐 나오죠? 9k 제곱 나오지 얘들아? 그 다음 27k 나오지, 그렇지? 그 다음은 27 나오지, 그렇지? 그럼 이런 판단 썼을 때 k가 10의 4제곱을 쓸 거니까 이게 되는 거야. 10의 4제곱의 세제곱 12제곱 맞지? 그래요? 얘는 9 곱하기 10의 제곱 8제곱 맞지, 그지? 얘는
27 곱하기 10의 4제곱 플러스 27이겠지, 그치? 그럼 얘를 썼을 때 27을 처음에 더할 건데 공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 그 앞에 27이 붙겠지, 그치? 괜찮아? 27에다가 공 4개 만에다가 27 곱할 겁니다, 그치? 1이죠? 1이죠? 6자리 그 다음에 7, 8 그 앞에 9가 있죠? 9자리 그죠? 그 다음에 10, 11, 12 앞에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해될까? 내가 원하는 숫자의 패턴이 다음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물어보는 거야. 괜찮을까? 10의 4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자리로 나와도 그 앞자리에 0을 받지 않을 거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수 자체를 K로 치환시켜서 전개한 후 그 개수들을 이렇게 배열해서 문제 풀겠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숫자가 7 더하기 2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9 더하기 1로 식이 판단될 수 있다는 걸 판단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각 자리숫자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걸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해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써게 되면 1 더하기 1을 써야 돼 11을 쓸 수 없어요. 개수의 합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전개한 후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각각의 한 자의 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보입니다. 또 요 1을 빼먹으면 답이 틀리죠, 그죠? 이 식이 근본적으로 다같이 나온다는 것도 판단하십니다. 될까요? 힘냅시다. 쌤도 첫날이라 친구들이 많아서 긴장한 게 느껴지죠? 평소와 다르게 농담도 안 하고 현빈아, 그지?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곱셈 공식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곱셈 공식 많이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워낙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가 있느냐 물어본다면 어떤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곱의 합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그렇지? 맞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셋 중에 두 개의 힌트를 갖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알고 있던 과정인 거고 추가로 알게 되면 뭐야? 이 셋 중에 두 개를 알게 되면 세 개를 다 알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도 구할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러면은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세 개의 힌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까지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을 좀 구해줘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이 셋 중에 두 개의 힌트를 주고 나서 그럼 차수를 끌어올려서 일단 이 3차까지의 값은 다 알고 있겠죠. 맞죠? 그럼 이때 얘를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일단은 5차항을 만드는 게 목적일 거니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2차항의 합을 3차항의 합을 곱하겠지, 그렇지? 괜찮을까?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이 두 항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은 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있죠? 이렇게 5제곱항이 있고 이렇게 5제곱항이 있지만 그 외의 항들이 뭐가 나오지? 그치, x 2개의 y 세제곱항도 있을 거고 또 x 세제곱에 y 제곱항도 있었겠지, 그치? 그죠? 이 두 개의 항을 우리가 지워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이해죠? 그래서 전개한 후에 얘를 뺄 건데 알다시피 지금 2개, 3개니까 최대 2개씩 그치? 묶어주게 되면 x 플러스 y로 묶인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5차항에 한번 놀았을 때 2차와 3차로 표현했다면 그 겹치는 차수를 가지고 묶어서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세제곱의 합 그리고 x, y 값 그리고 x 플러스 y 값을 통해서 근무적인 5차항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래요? 그럼 내가 너희한테 7차항을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 현빈이는 어떻게 할까? 몇 차가 몇 차 곱할까? 2차랑 5차? 네. 꼭 어렵게 가죠, 그죠? 5차는 안 되죠. 방금 구했으니까, 그치? 맞죠? 그럼 얘를 전개해주면 7차항은 나왔지, 빼고
실차항 나왔지, 그치? 그럼 그 외에 차수항을 묶어 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는 x 2개, y 5개니까 묶어주면 x 2개, y 2개로 우리가 묶이지, 그치? 그럼 남는 건 3차와 y 3차 나오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값을 알고 있으면 푸는데 문제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고차항의 합을 풀었을 때 우리가 이 세 개의 힌트를 가지고 주어진 식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지 보는 게 첫 번째 변형의 식이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습니까? 곱셈공식 변형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x 플러스 x분의 1 값과 x 마이너스 x분의 1 값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관계도 우리가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그치? 맞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하는 서로 역수의 관계, 곱했을 때 1이 되는 두 수의 합을 물어봤다 라고 놓았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두 수의 곱이 몇이니까? 그치? 두 수의 곱이 항상 1인 걸 알기 때문에 힌트를 하나만 알고서도 우리가 원하는 요 값만 알고 있어도 주어진 식의 값을 이 값만 알고 있어도 제곱의 합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맞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차수를 올려서 푸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겠지, 그치? 만약 x 6차 x 6제곱분의 1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또 똑같이 제곱이랑 4제곱으로 세팅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괜찮을까? 그럼 전개에서 내가 원하는 이 두 항을 식을 만들었어. 그럼 그 외의 식들을 우리가 묶어 뺄 거 아니야, 그치? 맞나요? 그러면 얘를 곱해주면 x 제곱분의 1, 그치? 그 다음 해주면 x 제곱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를 따로 빼주면 될 거니까 차수의 차만큼, 그치?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의 식으로 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놓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될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문제 풀 건데 여러분들 내가 너희한테 x 플러스 x분의 1 값을 3이라 줬을 때 x 마이너스 x분의 1 값을 물어보라 한다면 뭐라 해야 될까? 바로 못 구하죠. x하고 x 플러스 1이 뭔지 모르니까 x가 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를 모르지만 얘를 제곱하는 걸 수 있지, 그치? 맞아요? 얘를 제곱한 건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한 식에서 몇을 뺀 거? 4를 빼고 하지. 맞죠? 얘가 몇이다? 5지, 그치? 그럼 x 플러스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했을 때 5가 나올 거니까 내가 원하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x분의 1 값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얘들아? 그렇지. 풀만 루트 5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의 값을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 x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쵸? 이해되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까지 기억을 할 겁니다. 이해되죠? 만약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겠지, 그치? 0과 1 사이 있는 수에서 그 수의 역수를 빼게 되면 음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식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책에 나와 있는 표현 보시면 13번까지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죠? 똑같이 10분 드릴 테니까 13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고 나 너무 잘 풀려요 하시는 분들은 뒤에 문제 푸시면 될 거예요.
열심히 풀어서 알고 있는 게 힘드네. 이거 먹고 싶어. 13번. 자, 풀었어요? 나는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좀 걸린다. 이 문제가 좀 걸립니다 했을까요? 아니면 몇 번이요? 10번 있고요. 10번만 볼까요? 10번, 12번. 자, 10번 문제를 먼저 보면 일단은 a 플러스 b와 ab라는 이 두 녀석이 보일 거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이 보여야 되죠, 그죠? 맞아요? a 플러스 b를 제곱해서 2ab를 뺄 거니까 16에서 6을 빼겠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마삼이고 xy가 6일 거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걸 보면 그래 얘는 몇이지라고 써놓고 보이겠죠? 맞나요? x 플러스 y를 제곱해서 2x를 뺄 거니 몇 나오죠? 9에서 11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3 맞나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 문제를 푸는 것과 상관없어서 이건 알고 있어요. 그지?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ax, by 얘네들이 다 섞여 있는 두 식이 있는 거야, 그죠? 이 세제곱 쓸 때 우리 머릿속 떠오르는 건 곱셈오식 변형. 왜? 이 식을 쓰는 게 문제일 거니까 n 플러스 n의 세제곱에서 3n 곱하기 n 플러스 n을 빼야겠다. 이 생각을 맨 처음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이 관계식을 변형식으로 볼 거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 하래? n 플러스 n 값과 n 값을 아는 목적이겠지, 그치? 그죠? 그럼 n 플러스 n 값은 이 두 식을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더한다 보면은 ax에다가 bx를 더할 거니까 x로 묶어서 a 플러스 b를 만들어주고 똑같이 by에다가 ay를 더할 거니까 괜찮죠? 그치? 쌤이 원하는 건 얘를 값으로 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죠? 그래서 얘는 숫자 값으로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a 플러스 b 4와 a 마이너스 b x 플러스 y 마삼을 곱할 거니까 10이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그렇지? 괜찮죠?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식을 가져가면 되겠죠? mn을 곱할 거니까 우리는 곱하게 되면 이 식과 이 식을 일단 전개하겠죠? 뭐 딱히 지금 뭔가 떠오르는 게 없을 거니까 처음 전개해주면은 ab x제곱 그치? 그 다음 분배해주면 a제곱 xy 괜찮죠? 그 다음 by에다가 bx일 거니까 b제곱 xy 나올 거고 마지막 곱해주면 ab y제곱 나오겠지. 그럼 대충 이것도 눈치 묶어주겠죠? 값을 내는 게 목적일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건 ab가 있는 요거랑 요거 묶어줄게. 그럼 ab로 묶어주면 x제곱이랑 y제곱 한 나오겠지,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치? xy를 묶어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더 이상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죠.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a, b는 3이고 x제곱, y제곱은 마3이고 그치? xy는 6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인 걸 알고 있겠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이런 정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보는 거 괜찮을까? 그 다음 12번인가요? 자,
12번은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되 풀이와 답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x의 범위가 나와 있죠. 그렇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다. 그치? 알다시피 얘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값을 알아요. 그죠? 그냥 보면 얘를 보면 16에서 2 뺀 14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맞죠? 근데 얘를 가지고 얘를 푸는데 저는 도움이 안 돼요. 왜? 내가 원하는 식은 x-x분의 1과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두 항식의 곱으로 분해되는 것 빼고는 인수분해되는 것 빼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식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4인 걸 아니까 우리한테 좀 주고 싶은 건 뭐야? 너 이 힌트 가지고 얘를 좀 구해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하는데 당장은 못 구해. 그치? 하지만 얘를 제곱한 값을 구할 수 있지. 그치?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한 식에서 몇을 더한다? 4를 더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쌤 반대로 썼네요. 미안해요. 그죠? 얘를 알고 있는 거군요. 미안해요. 얘가 4인 거지. 그치?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에서 4를 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미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4니까 16에서 4를 빼면 12가 나오는 걸 쓸 수 있지. 그치? 그죠? 그래서 x-x분의 1을 제곱하는 게 10이니까 내가 원하는 x-x분의 1은 제곱했을 때 12가 되는 제곱근 중에 하나일 거고 x범위가 0하고 1 사이의 수야. 그치? 그때 0과 1 사이의 수와 그 수의 역수를 빼게 되면 항상 음수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이래죠? 우리 우배제곱도 가져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부터 12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거 없이 해결되겠지. 그죠? 이해되시죠? 나머지 괜찮나요? 자, 곱셈공식에서 여러분들 문자 2개를 써서 푸는 건 이게 다고요. 그죠? 그다음 문자 3개가 있었지, 그지? 대표적인 곱셈공식이 뭐였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었을 거예요. 그죠? 쓸 때 이렇게 제곱에 합이 나오고 그다음 xy와 yz와 zx에 곱하면 2배가 나온다.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또 마찬가지로 뭐랑 세 수를 더한 것과, 그렇지? 두 수끼리 곱해서 더한 것과, 그죠? 그 다음에 제곱의 합. 요 셋 중에 2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기본적인 식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공식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x, y, yz, zx를 구하는 건 다 해요. 맞죠? 얘를 그건 다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여기서 제곱제곱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식을 만들려면 방금 말했던 이 두 수의 제곱값이 필요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뭘 빼면 되지, 얘들아?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걸 2번씩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내가 이 2개를 곱한 걸 봤더니 x와 y와 z가 하나씩 나오고 y가 2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묶었을 건지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뭐야? x, y, z로 묶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식으로 묶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시험이 코앞이기 때문에 이런 제곱의 합을 더했을 때 우리 다음 식을 제곱해서 묶인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세 식의 곱한 값이 0이다라는 이런 힌트를 많이 주죠, 그죠? 그래서 이걸 날려라 이렇게 주는 거지, 그렇지? 아니면 얘를 0으로 주거나,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특정 값을 구한했을 때 이 식이 머릿속으로 또 잡혀 있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0이다라는 힌트를 얻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이 식의 제곱값을 같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죠? 그래서 변형식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문자가 3개가 들어가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식의 폼 자체를 일단 기억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나와 있는 책이 쭉쭉쭉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 문자를 나왔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 줄 게 하나가 더 있었지, 그치? 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yz, zx. 그죠? 이 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처음 곱셈공식을 배웠을 때 이 식의 일부분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놓고 이 식을 전개달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얘를 전개해서 세제곱도 나오는데 나머지 항들은 서로 지워지게 되고 x, y, z 항이 세 번씩 나와서 -3x 이게 전개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식의 부분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변형했었죠, 얘들아? 2로 묶고 2를 집어넣어서 안에 있는 식을 반강제로 완전제곱식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었죠, 그죠? 이렇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얘가 이 식과 같다는 걸 혹시 지금 이해 안 된다? 손. 다 괜찮아요? 이 식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괜찮을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문제지. 이 주어진 식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x하고 y하고 z가 만약에 실수다라는 배정이 가져 있으면 이 주어진 식은 무조건 뭐야? 실수 제곱끼리 더했을 거니까 얘는 적어도 0 이상일 수밖에 나올 수 없겠지, 그렇지? 1이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항상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본 베이스로 삼고, 맞지? 그 속에서 만약에 이 주어진 식이 얘가 만약에 0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그치? 주어진 식이 항상 0 이상인데 최소값이 0이 된다는 말은 각각의 제곱의 식이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x와 y와 z가 같다라는 해석으로 가져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표현법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고 관련된 문제를 풀자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변형식 기본적인 것들, 문자가 3개인 것들도 풀어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14번부터 20번까지 이제 뒷부분은 다 관련된 기본적인 방식 나오는 거거든요. 풀어볼 건데 쌤이 원하는 건 14페이지에 쌤이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의 총합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쌤이 내신 드릴 때 아니면 설명을 안 해주는 건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라, 그죠? 여러분들 뭐라 돼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의 총합. 서로 다른 A와 B, B와 C, C와 A.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의 합. 이걸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얘를 물어봤다는 건 사실상 지금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라 쓰죠, 얘들아?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해서, 그치? 불필요한 항들을 뺄 거야. A 제곱도 빼고 B 제곱도 빼고 C로 뺄 거 하지. 그치? 그럼 이게 뭐가 나와? 2AB, 2BC, C가 나오지, 그치? 그걸 2로 나누어서 식으로 마무리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쓰는 건 서로 다른 문자가 몇 개야? 3개인 거지, 그치? 만약에 A, B, C, D가 있으시죠? 문자가 4개야. 서로 다른 4개의 문제 중에서 두 문자식끼리 곱한 것을 합을 물어봤어. 어떻게 쓸까, 그럼? A, B, A, C, A, D하고 A 다 썼지? B, C, B, D, B 다 썼지? C, D. 얘를 물어봤어. 그럼 못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치? 근데 이런 폼을 앞으로 쓴 거란 말이야. 서로 다른 4개의 수 있지? 얘를 더해서 제곱한 거에서, 그치? 각각의 서로 다른 문자의 제곱의 합을 뺀 후 그걸 2로 묶어주면 주어진 식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할 거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쌤이 이걸 이렇게 이해한 거야. 서로 다른 문자에서 서로 다른 두 문자의 곱의 합을 물어봤을 때, 그치? 근데 이런 폼을 쌤이 넣어준 이유가 있겠지? 이 설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그마를 배우신 분들은 이런 느낌인 거죠. 주어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얘는 뭐야? 그냥 각각의 수열의 합이 되잖아, 그치? 그치? 요거를 제곱한 녀석에다가 자, 얘는 뭐지? 시그마 K제곱이 되겠지, 그치? 제곱하는 거지, 그치? 이 녀석을 더해서 뺀 것을 이뤄내는 거야. 이렇게 증명이 가능해요. 우리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무시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왜 이런 형태로 나오는지 해서 이걸 가지고 증명하면 나오는 건데 시험 이제 시험 대비니까, 그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 풀 때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두 수의 합에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의 합을 더할 때 쓰는데 이런 걸 언제 쓸 거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지금 내가 나오고 싶은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풀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떨 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참고만 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페이지 지금 13번까지 있었죠? 그죠? 16번까지 그죠? 해보시고 15분에 채점 한번 하고 쌤이 이 과정을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줄 테니까 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녀오세요. 정말 16번 다들 잘 풀었겠지만 이거까지만 정리하고 쉬는 시간 좀 갖다가 이어서 또 진행해 볼게요. 괜찮죠? 주어진 식을 전개했을 때 오른쪽 수치가 같습니다. 전개했으니까 이 주어진 식은 항등식입니다. x에다가 내가 원하는 수를 마음껏 집어넣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문제에서 첫 번째는 개수의 총합을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A0부터 A1, A2, A5까지의 값들을 원할 거니까 이 거듭 제곱해주는 식이 1이 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라서 이 식 자체를 fx다 라고 하겠으면 개수의 총합은 몇이다? F 1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x에 1을 대입했을 때 1의 거듭 제곱을 써도 내가 원하는 개수의 총합으로 바뀐다는 걸 아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써주면 좌변에 1을 거니까 2에다가 3에다가 4에다가 5에다가 6으로 해결한다, 그치? 두 번째는 상수항일 거니까 사실상 A0를 알고 싶은 거예요. A0가,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우변의 식을 요 식의 값만 나오길 원할 거니까 x에 뭘 대입한다? 그렇죠? f0이 되겠죠, 그렇죠? 0을 넣어주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야? 짝수 번째야, 짝수 번째야? 그치? 제곱해주고 내제곱한 거에다 상수항을 물어볼 거니까, 그렇지? 그치? 내가 원하는 짝수 번째에 해당되는 숫자들의 합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똑같은 거지, 그렇지? 이때 우리 어떻게 풀죠? x는 뭘로 쳐? 1을 넣은 개수 총합에다가 홀수 차항이랑 빼서 지우는 거였어, 그렇지? 왜 x에다 뭘 넣지?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더하게 되면 홀수 차항들이 서로 부호가 반대로 지워질 거니까 짝수 차항이 2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2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겠지, 그렇죠? 홀수 번째는 어떻게 나오죠? 방금 했던 과정에서 이번엔 짝수 번째를 지우고 싶을 거니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를 써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지, 그렇지? 그걸 더해서 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걸 할 때 정리는 돼 있어야 된다는 하는 거야. 예실 때리니까 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공식화시켜서 보는 부분도 분명히 표현하다 보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엔 최고차항 계수가 뭐냐? 최고차항은 뭐야? 얘를 전개했을 때 x끼리만 만나는 건데 그런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문자를 다 만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1로 본다는 걸 알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개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5, 6, 7, 8 여기 세 문제는 전개 개념으로 다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전개했을 때 x 4개에다가 문자 하나, 숫자 하나를 만나는 거니까 x 4개를 전개한 상태에서 5를 만나거나 x 4개를 전개한 상태에서 4를 만나거나, 아, 그럼 얘는 내가 알고 있는 좌측 식에 있는 이 상수들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렇지? x 4제곱에다가 상수항 괜찮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세제곱이야. 세제곱은 뭐야? 얘를 전개했을 때 지금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얘를 구한다 해도 얘는 알지만 얘를 몰라, 그죠? 1이죠. 세열하는 건 머리를 쓰기보다는 세제곱하니까 뭐야? 문자 3개에다가 숫자 2개를 곱한 것끼리 더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근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2, 그 다음에 1 곱하기 3도 있었겠지, 1 곱하기 4도 있었겠지, 그렇지? 1 곱하기 5도 있었겠지, 그렇지? 그죠? 그럼 1 다 곱했으니까 되는 거야. 2 곱하기 3이 있었겠지, 그래요? 2 곱하기 4 있었겠지, 그 다음 뭐야? 2 곱하기 5도 있었겠지, 그렇지? 맞아? 그 다음 뭐야? 3 곱하기 4도 있었고 3 곱하기 5도 있었겠지, 그치? 그 다음 뭐가 돼? 4 곱하기 5가 있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2개 짝지어서 만들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조합은 알아, 그치? 5씩으로 몇 개 나와? 10쌍 나오잖아. 내가 지금 더한 게 10개가 맞는지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치? 이게 풀어버리면 그만인 건데 쌤이 말하는 이 과정을 봤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의 곱양을 물어봤잖아요, 그치? 그럼 이때 쌤이 알려준 공식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걸 쓰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의 곱, 두 수의 곱의 합을 물어봤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이걸 공식으로 가져간다면 이런 거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제곱하고 해서 제곱이야.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을 더한 걸 빼주면 내가 원하는 항을 2번씩 더하기 나올 거야. 이거 묶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으로 이해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그렇지? 두 수의 곱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안 풀 겁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지? 근데 이 과정을 쓰는 과정도 어렵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걸 3차, 2차로 전개해서 계속 맞춰 푸는 게 있을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아, 어차피 3창 만들 거니까 위에 요 3개 전개하는 거 나 쉽거든. 이거 전개했더니 세제곱항 나올 거고 다 더한 거니까 6x제곱 나올 거고 x항은 2, 6, 3 더할 거니까 뭐야? 2, 6, 3 10x 나오겠지? 나만 이거 3개 전개하는 거, 그지? 이렇게 전개될 거야. 그리고 오른쪽 2개 있는 식도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0이 될 거야. 그래서 세제곱일 거니까 얘는 상수항, 얘는 x항, 얘는 2차항. 이렇게 전개해서 만들어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래죠. 쌤이 이거 알려준 이유는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을 만났을 때 그걸 우리가 유추한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아, 이렇게 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이래죠? 근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서로 다른 숫자 4개가 있는데 곱의 합을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이런 식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수열과, 그지? 경우의 수란 이런 파트에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알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까지 변경하려고 16번을 넣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시간이 딱 30분일 거예요. 45분까지 15분 쉬었다가 그다음 뒷부분 나눗셈까지 빨리 완성하고요. 자이스토리 넘어가서 문제 푸는 시간 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도 다 잘 풀었겠지만 이제 16번까지 문제 푼 것 중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을까요? 다 괜찮을 거예요? 15번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다들 너무 잘하는 쌤이 바꿔볼게. 17번부터 23번까지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고 걸리는 문제 있으면 쌤한테 좀 이따가 한번 질문하시면 쌤이 풀어드릴게요. 이 일상을 다 푸신 분들은 자이스트를 넘어가서 1단원부터 문제 차분히 푸시는데 실수를 하지 않게, 그지? 꼼꼼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까지 숙제이기도 하니까, 그지? 조금 단순할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 있을 텐데 남은 시간 동안 문제 차분히 풀어서 걸리는 게 있는 걸 체크하시고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문제 좀 풀어보고 나서 같이 해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시죠. 까지 시간 주고요. 8시에 23번까지 문제 푼 것 중에서 질문할 거 이렇게 체크하고 정리한 후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고리즘 24번까지 중에서 혹시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추가로 풀어봤는데 걸리는 게 있거나 잘 풀었나요? 20번 23번 20이랑 23번 두 문제만. 네, 다 하신 분들은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그렇죠?
저 문제는 많이 보던 거죠. 중심이 5구 반지름이 4로 돼 있고 중심각이 90도로 돼 있는 부채꼴 안에 그치?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I, P, H 안에 있는 내저번의 반지름 내저번의 넓이가 4분의 파이 나온 거지 그치? 이 원의 넓이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반지름 R값을 구했지 그치? 파이 R제곱이 원의 넓이인데 그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일 거니까 한빈이는 반지름이 2분의 1을 구해놨을 거예요 맞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PH와 PI의 세제곱할 거니까 PH가 여기죠? 여기가 X 그 다음에 PI 여기죠? 여기 Y 그래서 X 세제곱과 Y 세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일단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직사각형일 거니까 이 빗변 길이가 그치? 반대쪽 대각선 길이와 같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게 이 원의 반지름과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이거 원하는 이 빗변 길이가 4다 이걸 알고 있겠지 그치? 첫 번째 식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한 게 빗변제곱 16이고 이건 가져가겠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내저번이 남아있을 거니까 우리가 흔히 직각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을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우리가 알고 있어 맞죠? 맞나요? 또 하나는 너 길이를 구할 수도 있지 그치? 여기가 2분의 1인 거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y-2분의 1 접선의 길이 되겠지 그치? 여기도 y-2분의 1 괜찮아? 또 여기도 x-2분의 1 여기도 x-2분의 1 그치? 넓이식을 쓰지 않아도 쓰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컨텀을 보내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1일 거니까 두 접선 길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y-2분의 1과 그치? y-2분의 1과 x-2분의 1 x-2분의 1을 더했을 때 우리는 빗변 길이 4가 나온다 이런 관계식 쓸 수 있겠지, 그치? 괜찮아요? 그래서 이 식으로 가져간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걸로 풀었으면 사실 뭐가 나와? x 플러스 y 값이 나오지 그치? 그럼 x 플러스 y 값도 알고 있고 제곱제곱의 합도 알고 있으니까 사실상 주어진 식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식으로 바꿔서 풀어준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베스트지 그치? 근데 이 넓이식이 보이지 않는 거 이 식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의 식이 더 있는데 넓이죠 그죠? 직각삼각형일 거니까 밑변값 높이 x에다가 y로 해서 2로 나눠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였어?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더해서 그치? x 플러스 y 플러스 4를 더해서 내저번의 반지름 2분의 1을 곱하고 나누기 2분의 1과 같다 요 식을 하나 쓰는 사람이지 그치? 맞죠? 그럼 얘를 줬다는 건 뭐야? x 플러스 y라는 녀석과 x, y의 관계식을 준 거지 그치? 그죠? 그럼 이것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개로 가서 푸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우리가 아는데 얘는 x 플러스 y에서 제곱한 식에서 2xy를 뺀 거잖아, 그치? 맞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곱제곱하면 16이야, 16 써주고요. x 플러스 y 써도 돼요. x 플러스 y의 제곱. 이제 2xy의 xy를 x 플러스 y의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방정식으로 바뀌겠지, 그치? 이해될까?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요식 정리해주면 양면 4곱해 줄 거니까 2로 들어가지 그치? 2xy 대신 여기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뭐 되는 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하고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y라는 식을 k로 잡아서 얘를 구한 다음 적분을 잡아보죠 그쵸? 맞죠? 근데 얘보다는 요 힌트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 그치? 그죠? 접선의 길이 판단해서 풀어주는 문제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가 판별 괜찮죠? 기준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23번 문제죠? 여기 너희한테 기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때 한번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fx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fx를 제곱한 거죠. fx를 제곱했대요. 그럼 얘는 몇 차식인지 모르지만 커터 차수가 얘를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때의 나머지를 rx라 쓴다. 이 나머지를 구하고 이 나머지에 3을 넣어준 r3 값을 구해보자. 그랬는 되겠지. 맞죠? 그럼 우리는 알다시피 fx 제곱할 거니까 fx를 직접 제곱하게 되면 이 통째로 식을 제곱하겠지, 그치? 근데 판단은 뭐야? 전개된 식에서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다 묶어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인수로 갖고 있는 이 식은 제곱했을 때도 얘 갖고 그치? 분배됐을 때도 갖고 있겠지, 그치?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을 얘하고 x 플러스 1을 하나로 봐서 이 두 다음 식의 곱으로 봐도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거 제곱로 들어오죠. 그죠? 얘와 얘의 곱의 2배 들어오죠. 이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해된 거예요? 얘를 제곱하지. 근데 얘를 하나로 보고 얘를 묶어서 두 식의 곱으로 볼게. 괜찮아? 그냥 정해줄게. 그럼 얘 제곱하죠. 그럼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qx도 제곱했을 거고 맞죠? 그럼 얘랑 얘 두 배니까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qx 곱하기 x 플러스 1이 있어 맞지? 뒤에 제곱 나오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x제곱 플러스를 묶어주잖아. 그럼 얘를 인수로 빼면 얘는 당연히 묶일 거라. 그치? 그럼 얘만 확인하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주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x인 걸 알고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안에 있는 식에다가 얘를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 얘도 들어가고 얘도 묶여 들어오겠지. 그치? 얘도 하나 들어오겠지. 그죠? 그럼 뒤에 있는 rx가 근본적으로 2x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괜찮을까요? 내가 원하는 x 값이 2x니까 r3 값은 6으로 끝나겠죠. 이해될까? 그러니까 얘를 제곱할 건데 x제곱 플러스 1로 묶을 거니까 얘를 인수로 갖고 있는 식은 어차피 다 묶이겠지, 그렇지? 이해됐죠? x 플러스 1을 얘가 어차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가 아니까 얘도 더 나누잖아, 전체 식이니까. 그래서 얘를 묶어주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x인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rx로 가져간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괜찮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23번만 1단원 마무리된 거고요. 쌤이 욕심껏 2단원 나가고 싶긴 해요. 근데 오늘 1단원 문제풀이 꽤 많을 거니까 차분히 풀어보시고 쌤의 목표는 이게 7강까지 있을 거예요. 7강까지니까 3주 뒤까지 해서 다 끝내놓는 거.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번 달까지 자의 스토리를 완성해 놓는 거. 그렇게 되면 4월부터는 EBS 교재랑 기출문제를 병행하면서 나갈 겁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고 좀 힘들 수 있는데 지금 풀 때 좀 많이 풀어요. 꼼꼼히 풀고 지금 아니면 더 이상 이제 다음 주 계산을 풀 날이 없잖아요. 그죠? 힘냅시다.